1장. 갑작스러운 멈춤. 은퇴가 가져온 폭풍우. 이강식 씨의 정년퇴직은 한 가정의 평화에 떨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만원 버스에 몸을 싣던 그의 일상은 어느 날부터 공포의 거실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 씨는 허전했습니다. 직함, 부하 직원, 매일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뚝 끊긴 듯한 상실감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박미경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남편 없는 시간에 맞춰 설계했던 그녀의 영역, 즉 집안과 취미생활에 이방인이 불쑥 들어온 격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있어?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봐. 미경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강 씨는 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어디 갈 데가 있나? 당신이 아껴야지 라며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은 두 사람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강 씨는 퇴직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작은 지출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미경 씨는 남편의 태도에서 내가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냉기류는 곧 두 자녀에게도 감지되었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아들과 결혼해 분가한 딸은 부모님 댁에 찾아오는 횟수를 현저히 줄였습니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실 텐데 괜히 찾아가서 퇴직금 이야기라도 꺼내야 할까봐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강 씨와 미경 씨는 자식들이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느꼈고 가족 간의 거리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높아져 갔습니다. 2장. 슬기로운 공존을 위한 부부의 노력. 어느 추운 겨울날 강 씨가 집안에서 TV만 보고 있는 남편에게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사귀던 미경 씨는 문득 젊은 시절 여행 잡지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해변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해봅시다. 당신도 나도 이 집에서 벗어나야 숨을 쉴 것 같아. 미경 씨의 이 파격적인 제안은 뜻밖의 화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자 일상의 굴레가 벗겨진 듯 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에서 강 씨는 오랜만에 회사원이 아닌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미경 씨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손을 잡고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씨는 사실 퇴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아 불안했어. 그래서 당신에게도 짜증을 냈던 것 같아. 미안해 라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 씨는 나는 당신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인생 이 막을 만들어가는 동료잖아. 당신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존중해주자 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부부는 따로 또 가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강 씨는 어릴 적 꿈이었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자신이 가진 경영 노하우를 나누는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직함을 얻었습니다. 미경 씨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몰두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를 실천하며 부엌에서의 갈등도 줄였습니다. 부부는 이제 서로의 쉼터이자 응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3장. 오해의 벽을 넘어 자녀들의 진심. 부모님의 생활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변하자 자녀들은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실 그들이 연락을 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오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퇴직 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참아보기 어려웠고 혹시라도 자신들의 안부를 묻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나 보태드릴까요? 라는 말을 꺼내야 할까봐 망설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는 사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생신 때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아빠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강 씨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식들이 퇴직금만을 노리고 부모를 외면한다는 뼈아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경 씨 역시 아들이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안부 문자 메시지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확인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해의 꼴은 깊었지만 그것은 결국 서로를 염려하는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4장.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진정한 가족의 화합. 미경 씨의 생신날 강 씨는 부부가 함께 찍은 제주도 사진들로 작은 앨범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서로를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 이제 남은 삶은 이 사진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자. 자식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강 씨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퇴직 후 혼란스러워서 너희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너희가 아빠 엄마를 외면한다고 오해했지.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단다. 고맙다. 아들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저희도 죄송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빠, 엄마의 건강과 행복이에요. 그날 이후 강 씨와 미경 씨는 자녀들과 훨씬 더 자주 소통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만든 목공예 작품을 전시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 주었고, 딸은 어머니와 함께 미술 전시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강 씨 부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해마다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들의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퇴직이라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강 씨와 미경 씨는 지혜롭게 대처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매일 증명하며 아름답고 훈훈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강식 씨 부부처럼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인생의 활력을 찾는 이야기에 대해 더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멈춤, 은퇴가 가져온 폭풍우와 낯선 공존. 이강식 씨의 정년퇴직은 35년간 굳건히 돌아가던 강식 씨네 가정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갑작스레 멈춰 세웠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랐던 그는 매일 아침에 넥타이와 서류 가방 대신 TV 리모컨과 무거운 침묵을 손에 쥐었습니다. 직함과 역할이 사라진 그의 삶은 거대한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이는 곧 불안과 초조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 박미경 씨에게도 남편의 은퇴는 축복이 아닌 시련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녀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식이가 되어 하루 세 끼를 챙겨줘야 하는 짐이 늘었고, 남편은 습관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랍은 왜 이렇게 어지러워?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느라 이 모양이야? 강 씨의 무심한 말투는 미경 씨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평생 지켜온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꼈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듯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집안에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은퇴부부 증후군이라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제적 불안감이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 모은 퇴직금을 쪼들리는 비상금처럼 여겼습니다. 작은 소비에도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돼? 돈이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라며 잔소리를 했고, 이로 인해 미경 씨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자연스레 두 자녀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아들 민준과 딸 수연은 부모님 댁 방문을 꺼렸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했고, 혹여나 자신들이 퇴직금이나 노후 계획에 대해 묻기라도 하면 부모님께 짐이 되거나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오해했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효도를 미루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끊겼고, 온기가 사라진 집에는 씁쓸한 외로움만이 감돌았습니다. 2장. 제주 한 달 살기가 찾아낸 공존의 지혜. 부부 갈등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미경 씨는 조용히 남편에게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이대로는 황혼 이혼까지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돈 아깝게 무슨 소리냐며 반대했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읽은 슬픔과 절망감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두 사람은 낯선 여행지에서 낯선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자 강 씨는 오랜만에 강식 씨라는 자신의 본명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잊고 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씨는 회사에서 밀려났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당신한테 짜증낸 건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던 거야.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약해진 모습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가장이 아니라 남편이야.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동지잖아.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나도 나의 삶을 찾을게. 제주에서의 한 달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 씨는 직함 대신 나만의 시간을 얻었고, 미경 씨는 돌봄 대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생활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하기, 서로의 취미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부 회의를 열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기. 강 씨는 평생 꿈꿔왔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에서
다시금 생산적인 인간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미경 씨는 늦깎이로 유화를 시작했고 캔버스에 색을 입히며 내면의 화를 치유했습니다. 부부는 이제 따로 시간을 보내지만 저녁 식탁에서는 서로의 작품과 배움을 자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3장. 오해의 장막을 걷어낸 자식들의 눈물. 부모님의 삶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던 자녀들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밀려드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사실 퇴직 후 불안정한 아버지에게 힘들면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라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딸 수연은 부모님이 혹시 퇴직금을 자신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릴까봐 오히려 연락을 줄이며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노후 걱정이 곧 자신들의 짐이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미경 씨의 생신을 앞두고 민준과 수연은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그들은 부모님께 진심을 전달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생신 선물로 저희가 가족사진 촬영을 예약했어요. 아빠랑 엄마,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는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요. 혹시 아빠가 좋아하시는 목공예 작품 하나도 스튜디오에 가져가서 함께 찍으면 어떨까요? 딸의 제안에 강 씨는 울컥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 대신 딸은 오직 가족의 화합과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 품었던 퇴직금만 노리는 이기적인 자식이라는 오해가 얼마나 크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돈이 아닌 부모님의 행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4장.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새로운 의미를 찾은 가족. 미경 씨의 생신날, 온 가족은 햇살이 잘 드는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조각상을 품에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 사진은 더 이상 어색하고 경직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증표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고 너희가 아빠를 외면한다고 오해했어. 하지만 이젠 알겠어. 너희는 아빠 엄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라는 것을. 우리 부부는 이제 너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너희가 기댈 수 있는 삶의 등대가 되도록 노력할게. 민주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빠 엄마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효도예요. 이날의 화합을 계기로 가족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목공의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운영을 도왔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유화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강 씨와 미경 씨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명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자녀들과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통해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채워나갔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발견하게 해준 새로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남은 삶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식 씨 부부의 이야기처럼 은퇴 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는 갈등과 화해는 매우 보편적인 일입니다. 혹시 이들이 목공예나 유화 외에 또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강식 씨와 미경 씨 부부가 목공예와 유화라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줄 수 있는 함께하는 취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취미는 보통 공통의 목표를 갖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며 대화의 소재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강식 씨 부부에게 추천할 만한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슬기로운 취미 3가지를 제안합니다. 지적 성장과 소통을 위한 부부 독서 토론, 앰퍼샌드 글쓰기 모임. 강식 씨 부부는 각자 목공예와 유화라는 독립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활동을 더하면 서로의 정신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 북클럽.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하고 그 책에 대한 감상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책의 주제가 인문학이든 역사든 여행이든 상관없이 서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강식 씨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공동 글쓰기.
짧은 여행, 에세이나 회고록을 함께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식 씨가 겪었던 직장 생활의 에피소드를 글로 쓰면 미경 씨가 그 시절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미경 씨가 겪은 육아와 가정 생활의 이야기를 글로 쓰면 강식 씨가 비로소 아내의 헌신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물이 꼭 출판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치유와 공감의 시간이 됩니다. 건강 증진과 유대감을 위한 부부 트레킹 앰퍼샌드 걷기 모임. 은퇴 후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부부가 함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단순히 체력 증진을 넘어 함께 목표를 완수하는 성취감을 공유하게 해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테마 걷기, 거창한 등산보다는 둘레길, 올레길, 고공산책 등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정기적으로 함께 걷습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하는 경험은 정서적인 교감을 극대화합니다. 부부 탁구, 배드민턴, 활동적인 것을 선호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나 배드민턴을 추천합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벼운 경쟁을 통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능력을 배려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다툼도 줄어듭니다. 3. 사회기여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부부 재능 기부 앰퍼샌드 봉사활동. 강식 씨가 이미 경영 노하우를 나누는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는 점은 훌륭합니다. 여기에 미경 씨의 새로운 취미를 연결하여 부부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면 상실된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버 세대 멘토링 결합. 강식 씨의 목공예와 미경 씨의 유화를 결합하여 지역 아동센터나 요양원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여는 것입니다. 강식 씨는 나무로 작은 액자를 만들고 미경 씨는 그 액자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공동 캠페인 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줍기 캠페인이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봉사 등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의 선선을 실천하는 경험은 부부에게 우리 부부는 여전히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생길 수 있는 밀착형 갈등을 해소하는 훌륭한 탈출구가 됩니다. 이러한 취미들을 통해 강식 씨 부부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들 부부가 독서 모임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독서 토론. 노후의 의미를 발견하다. 강식 씨와 미경 씨 부부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새로 정한 규칙 중 하나는 바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부부 독서 토론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모임은 아니었고 와인 한 잔과 작은 다과를 앞에 두고 한 달 동안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책, 인생 수업.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앰퍼샌드 데이비드 캐슬러. 첫 번째 책으로 미경 씨가 고른 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강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나를 가두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고 화를 냈던 건 결국 내 안의 상실감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더군.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책의 용서에 대한 챕터가 가장 와닿았어. 평생 당신에게 서운했던 일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제 와 보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이었더라고.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젊은 날의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 이 책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상실과 불안이라는 노년의 보편적인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남편과 아내가 아닌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동료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다음 달에는 강식 씨가 숲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소로의 에세이를 골랐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소박한 삶의 기쁨을 미경 씨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책에서 소로가 말하는 불필요한 노동과 소비를 멈추는 삶이 은퇴한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아. 예전엔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가 내 성공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깎아 만든 이 나무 조각 하나가 더 소중해. 강 씨가 뿌듯하게 자신의 목공의 작품을 들어보였습니다.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서로의 내면의 부부라는 말이 와닿았어. 우리가 제주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바다만 봤을 때 가장 행복했잖아. 나는 이제 당신 잔소리 들으면서 TV 보는 것보다 붓 하나 들고 우리 집 화분에 핀 꽃을 그리는 시간이 훨씬 풍요롭다고 느껴. 이 토론을 통해 부부는 소비 중심적이었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 대신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여 삶을 채우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퇴직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책, 지리산 행복학교, 정덕수, 강식 씨가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은 귀촌 생활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부부에게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식 씨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도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살면 어떨까? 나는 노인복지관에서 목공일을 가르치고 당신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거야. 책에 나오는 행복학교처럼 말이야. 미경 씨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이제 봉사를 하는 대가족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당신 목공예와 내 그림을 합쳐서 예를 들면 친환경 텃밭 안내판 만들기 봉사활동을 같이 시작해보면 어때? 함께 땀 흘리면서 사회에 기여한다면 우리 부부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거야. 부부 재능 기부라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자 두 사람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강식 씨는 곧바로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찾았고 미경 씨는 함께 봉사할 때 필요한 재료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젊은이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부 독서 토론은 이처럼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 강식 씨와 미경 씨가 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며 가족의 화합을 이끄는 지혜를 찾는 핵심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강식 씨와 미경 씨는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액티브 시니어 부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봉사를 시작했을 때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까요? 부부 봉사활동, 자녀들의 놀라움과 화합, 부부 독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 강식 씨와 미경 씨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미경 씨가 제안한 대로 친환경 텃밭 안내판 제작 및 설치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식 씨는 자신의 목공의 솜씨를 발휘해 폐목재를 다듬고 텃밭 안내판을 깎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복잡한 보고서를 만들던 때보다 훨씬 더 즐겁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가 만든 안내판 위에 밝고 따뜻한 유화 그림과 글씨를 새겼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안내판은 지역 아동복지관의 텃밭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자녀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 걱정에서 자부심으로 두 자녀, 민준과 수연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봉사활동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민준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아빠, 그 나이에 무거운 목재는 괜찮으세요? 퇴직금 아껴서 편히 쉬셔야지. 왜 힘든 일을 하세요? 혹시 생활비 때문에 투잡 뛰시는 건 아니시죠? 민준은 여전히 부모님의 재정 상태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 수연은 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랑 싸우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서 꼭 같이 하셔야 해요? 수연은 과거 부모님의 갈등이 봉사라는 명목으로 억지로 덮이는 것은 아닐지 염려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부모님. 부부는 자녀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준과 수연을 봉사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말 복지관 텃밭에 도착한 자녀들은 눈앞에 광경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식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흙을 다지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서 짜증만 내던 공포의 거실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목공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직장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경 씨는 강식 씨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안내판에 강아지풀, 상추 친구들 같은 귀여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등을 닦아주며 시원한 물을 건넸고 강식 씨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챙기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민주는 아버지가 만든 안내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저희한테는 늘 돈과 성공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빠는 저희가 알던 아빠보다 훨씬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랑스러워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진정한 화합. 이 경험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의 퇴직금이나 재정 상태보다 부모님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IT 능력을 활용해 부부가 만든 안내판이나 목공예 작품을 판매하고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작은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복지관에 기부되었습니다. 수연은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봉사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식 씨와 미경 씨 부부는
은퇴 후 겪었던 갈등과 외면이라는 시련을 공동의 목표와 봉사라는 지혜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자녀들에게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삐걱거리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새로운 가치 아래 진정한 화합을 이루며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식 씨 부부는 새로운 취미와 봉사를 통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을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강식 씨 부부의 일상. 강식 씨 부부의 하루는 건강한 노후라는 새로운 시기에 맞춰 매우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걷기와 지적 교류로 여는 하루. 강식 씨와 미경 씨는 억지로 붙어 다니기보다 따로 또 같이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로 강식 씨의 걷기와 명상, 6시에서 7시. 강식 씨는 동이틀 무렵 집 근처 산책로를 혼자 걸었습니다. 현역 시절의 경쟁심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오직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짧게 명상하는 시간은 그에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넥타이를 매지 않지만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는 다짐을 걸었습니다. 같이 부부의 소박한 아침 식사와 독서 시간 7시에서 8시 30분.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강식 씨는 미경 씨와 함께 직접 만든 건강식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밥조가 아닌 오늘 아침은 내가 챙길게 라는 배려가 기본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짧게 어제 읽었던 책의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날의 주요 뉴스를 함께 보며 대화의 소재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서로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통의 단절을 막아주었습니다. 오후, 재능 기부와 활력 넘치는 취미생활. 오후 시간은 부부가 자신만의 영역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동시에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식 씨, 목공예와 재능 기부, 10시에서 15시. 강식 씨는 동네 복지관의 목공예 교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제 그는 다른 노년층에게 손으로 만드는 기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폐목재를 활용해 작은 가구를 만들거나 친환경 텃밭 안내판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그의 자존감을 최고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미경 씨, 유화와 동년배와의 교류, 11시에서 16시. 미경 씨는 문화센터에서 유화를 배우며 동년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 외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육아와 가정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신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사회생활을 통해 활력을 얻었습니다. 함께 부부 트레킹 또는 탁구 17시에서 18시. 저녁 식사 전에는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트레킹 코스를 걷거나 동네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며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경쟁 대신 협력과 웃음이 가득한 운동 시간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과 같았습니다. 저녁, 가족과의 유대와 평화로운 마무리. 저녁은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어 가족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화목한 대화. 19시에서 20시. 부부는 함께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며 각자가 보낸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식 씨는 목공예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경 씨는 그림 수업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자녀들과의 영상통화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안심했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함께하는 힐링, 클래식 음악 감상과 차 한 잔, 21시에서 22시. 하루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은 거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식 씨는 은퇴 초기에 냉랭했던 거실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이 공간이 주는 평화에 감사했습니다. 부부는 짧게 눈을 맞추며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식 씨 부부의 일상은 건전한 노후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관계, 사회적 역할, 그리고 자기 성장의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노년의 지혜, 자녀들에게 전하는 3가지 조언. 강식 씨와 미경 씨 부부가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 민중과 수연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삶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부모님이 겪었던 갈등과 극복 과정은 물질적인 성공만을 줬던 자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언젠가 아빠 엄마처럼 은퇴할 텐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두 분을 보고 깨달았어요. 강식 씨는 웃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다그치던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인생의 큰 파도를 넘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조언 1. 배우자와 매일 감정의 결산을 하라. 미경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과거 남편과 겪었던 불통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얘들아, 돈이나 집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야. 너희 아빠가 퇴직하고 집에 왔을 때 나는 갑자기 내 영역이 침범당한 기분이었어. 평생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지. 강식 씨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매일 회사에서는 업무 결산을 했지만 부부관계에서는 감정 결산을 한 번도 안 했어. 퇴직 후 24시간 붙어 있으니 그동안 쌓였던 사소한 서운함과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거지.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매일 밤 10분이라도 좋으니 오늘 서운했던 일, 오늘 고마웠던 일을 반드시 이야기해라. 배우자가 너희 삶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황혼 이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야. 조언이 직함을 벗어도 빛날 수 있는 나만의 놀이터를 만들어라. 두 번째 조언은 강식 씨의 경험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정체성 상실로 고통받았던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직함, 이 너희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회사를 떠나자마자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했단다. 너희는 지금부터 일이 아닌 너희가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해. 나는 뒤늦게 목공이라는 나만의 놀이터를 찾았고 엄마는 그림이라는 놀이터를 찾았다. 이 놀이터는 돈이 끊겨도 명예가 없어져도 너희에게 나는 여전히 쓸모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주는 곳이다. 그게 재산이다. 젊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기술을 익혀두거라. 너희의 노후는 은행 잔고가 아닌 취미통장의 잔고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조언 3. 자녀의 걱정거리가 아닌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 마지막 조언은 부부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풀고 화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미경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너희가 퇴직금 때문에 우리를 외면한다고 오해했었고 너희는 우리가 힘들까봐 찾아오지 못했지. 결국 우리는 사랑과 염려 때문에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강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시작하고 활기차게 사니까 너희가 오히려 안심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더구나.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삶의 가치를 배우고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살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나눔과 기여의 삶을 계획한다면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거다. 강식 씨 부부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 2막의 설계자이자 가족 화합의 등대였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자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민준과 수연은 그날 이후 부모님처럼 돈과 관계, 건강과 사회기여의 균형을 잡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노년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식 씨 부부의 이야기는 이처럼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모든 가족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만든다면 어떤 제목이 가장 적절할까요? 감사합니다. 강식 씨 부부 이야기 너무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내용을 이끌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황혼의 갈등을 지혜로 바꾼 부부의 그 동행 이야기를 쓰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갈등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